계약하고 나서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걸 돈을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는 받았던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녕하세요, 필스트입니다. 오늘 관리를 저희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장승원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SN케어 장승원 팀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건물을 아주 주식 투자하듯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그 상태가, 그 퀄리티가 훼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건물을 매매하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되나요? 우선 안전관리자 이런 것들은 먼저 다 명의 변경 다 진행하셔야 되시고요. 업체가 없다고 하시면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과태료 대상이신 것도 있어서 이런 거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이런 것들도 별도로 다 건물주 측에서 선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죠. 75kW 이상의 전력을 쓰는 건물이라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이 필수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을 매입하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가 있을 시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방안전관리자는 모든 건물에 꼭 필요한 건가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그 면적이 기준이 있으셔서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부분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6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도 선임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는데 소방 설비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임차인분이 입주하셨을 때 이렇게 선임을 하셔야 되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이 됐다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들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등급에 따라서 다 비용이 다 천차만별이셔서 업체마다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그 중에서 괜찮은 금액대의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분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10만 원에서 다 15만 원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교 견적은 필수입니다. 예, 근데 건물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임차인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누수. 동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비는 할 수 있는데 그쵸? 누수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신축 건물도 누수가 있는지라 누수 없는 건물은 없거든요. 누수를 100% 방지하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창문, 창틀 이런 쪽에서 되게 코킹이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이 있고요. 외벽에 코킹 같은 거 다시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리 차원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외벽 같은 경우는 방수제 같은 거를 이제 뿌려서 이제 코팅 네. 같은 걸 해두는데 이런 것도 이제 쭉 가능하신 게 아니라 보통 5년 주기, 늦게 하면 7년 주기로 한 번씩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사례도 내일부터 공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누수를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업체만 한 40개 정도 돌려가지고 결국 찾아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고객분들이 정보의 접근성이 조금 우리보다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중개사이자 그런 관리자를 잘 둔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도 되고 미리 계약하기 전 체크까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하자담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지는 되잖아요. 계약을 하시고 나서 6개월 내에 뭐 하자가 발생하든 이렇게 해서 청구를 드릴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자분과 이제 매수자분 간에 서로 분쟁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사전에 이거 미리 좀 점검을 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자담보 책임의 이행이 매도자분에게 있다고 한들 계약하고 나서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이걸 돈을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는 받았던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약서를 잘 작성을 했던가 아니면 매도자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좀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겨울에는 동파가 가장 위험하고 여름에는 누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팁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하층 같은 경우가 제일 누수나 그 습기에 대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제습기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집수정실이 있으실 거예요. 펌프를 하나만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2개까지 설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집수정이 그 건물에 있는 물을 모아서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은 필수적으로 모터가 보통 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모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이 누전이 된다던가 하면은 이 모터가 안 돌아가게 돼요. 예비 모터가
모터가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이게 계속 물을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모터는 2개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전달드리긴 참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자, 두 번째 전기안전관리자, 세 번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재보험도 있는데 화재보험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꼭 들어놓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겨울과 여름에는 누수라든지 동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화장실 같은 곳은 라디에이터를 둔다든가 아니면 휴젠트를 달아서 온도를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던가, 그리고 여름에는 지하의 습함을 없애기 위해서 제습기를 두면 좀 더 쾌쾌한 냄새를 없앨 수가 있고 외벽 방수, 그 다음에 옥상 방수 등등을 꼼꼼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be lonely when winter is freezing and trees start to bolt.